안녕하세요. 가시안입니다. 8월 27일 목요일 국내 시장의 명언이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의 출발은 좋았지만 종가는 조금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시초가부터 7,0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오면서 갭을 띄었었고 또 7,000포인트에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이 조금은 밀렸던 것 같고 또 국내만의 이슈 한 가지가 있었죠. 그거는 조금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코스피가 갭 상승으로 출발하고 나서 5일선과 10일선을 돌파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깨지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비록 아쉬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코스닥은 코스닥도 오늘 1.3%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1선을 지지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족들을 보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좋았고요. 그리고 2차원지 관련주도 좋았습니다. 또 방산도 오랜만에 좋은 흐름이 있었고 또 코스닥은 바이오 몇 개 기업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반도체 관련주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삼전익세 흐름을 많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합쳤을 때 1조 원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양매수가 들어왔지만 규모 자체는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3,700억 정도 들어왔고 반면에 하이닉스는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5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는 좋은 흐름이 있었던 삼성 SDI,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삼성전기는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8월 2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LS일렉트릭, SK스퀘어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 SDI, 삼성전기, 두산에어빌리티, LG엔솔, 효성중공업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대체적으로 조용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정규장이 끝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 때문에 약간의 눈치 보기 장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전날과 큰 변화가 없었고요. 또 S&P 500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0.2% 빠졌고 반도체도 0.2%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도 전날과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반도체 비중이 높은 대만 증시, 이쪽은 0.9%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고 예상을 했던 대로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분기 매출이 13분기 연속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자, 매출액 추이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회계 연도상 3분기였죠. 지난 분기에 매출이 962억 달러였다면 이번에는 무려 10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컨센을 다 상회했고요.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죠. 자, 근데 지난 분기에 실적 발표했을 때 당시하고 비교해서 보면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차이가 없냐면 물론 매출액과 총 이익률은 다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컨센을 상회했다는 측면에서 이게 지난 분기예요. 그리고 이게 최근이고요. 어쨌든 컨센을 모두 상회한 것은 맞잖아요. 근데 과거에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하락했던 사례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있잖아요. 제 기억에 이번 달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거의 70% 이상은 주가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다음 분기에는 이익이 꺾일 것이다. 또 AI 정점론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 오만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지금 주가 위치가 어디인지 그 위치에 따른 실적 발표에 대한 주가의 반응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주가를 보겠습니다. 이게 시간에까지 반영된 가격이거든요. 근데 지난주부터 해서 주가 흐름이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장은 두 가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실적 발표에 대한 경계 매물이 나왔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앞서 7월 말과 8월 초 당시를 보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대체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며칠 동안 주가가 빠졌다는 것이 지금처럼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이 나옴으로써 주가를 크게 세웠던 결정적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실적 발표가 이 당시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좋은 실적이 나온다고 해도 세로뉴스 관점으로서 그 관점을 떠올릴 수 있는 위치였다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다만 과거하고 조금 다른 흐름이 나왔던 것은 지금 미국 증시, 국내 증시 모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주가가 많이 눌렸잖아요. 그렇다 보니 반도체를 지금 고평가로 보는 사람들 많이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경계 매물 엔비디아 쪽에서 많이 나왔던 만큼 그런 부분이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PC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번에 CPI나 PPI가 낮게 나오면서 이번에도 예상치 부합 내지는 하회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0.1% 높게 나왔고요. 이게 약간의 미국 증시의 출발을 조금은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0.1% 상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경계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스를 보면 이거는 국내 뉴스인데요. 오늘 반도체 기업들이 갭상승을 출발했고 한 10시인가요? 1시간 정도는 시장 흐름이 좋았습니다. 근데 10시 전후로 해서 주가가 또 굉장히 많이 빠졌을 거예요. 일단 결정적 이유는 국내에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었고요. 지난번 금통위 회의에서도 올렸었죠. 그리고 이번까지 두 번 연속 인상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은 주가가 내려왔던 결정적 이유가 되었고 그런 부분이 지금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이 제한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갭을 크게 띄웠던 만큼 조금은 눌리고 가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됐고,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든지 또 경제지표 발표가 있을 때 그때 당장의 주가 흐름은 조금은 왜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통한 진짜 주가 흐름은 저는 하루 지나고 나서 D 플러스 1일입니다. 그때 진짜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해석의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지금 실적이 좋게 나왔고 또 젠스왕이 2028년에는 무려 70%의 성장을 자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또 시장의 지금의 실적이라든지 향후 가이던스 이것들을 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그럼 그 판단 결과가 저는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개장했을 때 10시 반에 개장하죠. 이때부터가 실적 발표에 대한 진짜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고 그 때문에 반도체 흐름이 확실히 돌아설 것이다. 물론 저도 긍정적인 부분에 조금 더 표를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흐름 자체를 너무 예단하지 마시고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통한 향후 가이던스 앞으로에 대한 전망. 그건 오늘 아침에 시간의 시장에서 주가 흐름이 아니고요. 정규장이 개장하는 10시 반 이후. 그때 진짜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마저 괜찮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8월 말과 9월 시장부터는 지금까지는 바닥을 다졌던 거죠. 시장에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시장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일정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내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예요. 케빈 어시의 잭슨홀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멘트를 하는 것을 굉장히 자제하는 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멘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들지만 아무튼 만약에 어떤 코멘트가 있다면 이것도 시장의 흐름을 크게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일정도 중요하게 보세요. 자,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 외에 또 주목해 볼 수 있는 업종이 있었다면 바로 2차전지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가 생각보다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2차전지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삼성 SDI가 디스플레이 지분을 매각했고 그거를 투자 재원에 확보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죠. 그렇다 보니 시장이 조금은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점수를 부여했던 것 같고 그게 며칠 쉬고 오늘도 계속 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 주도주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가 크게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뉴스가 얼마나 더 연속성을 보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추가적으로 원전 관련주도 마찬가지겠죠. 원전도 뭐 지분 이슈가 있었던 만큼 그게 과연 얼마나 연속성을 보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속성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반도체는 실적이 받쳐주잖아요. 반면에 원전이나 2차전지 이쪽은 지금의 주가의 상승의 실적보다는 어떤 기대감, 찌라시 지금 이런 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은 다르게 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정규장에 개장하고 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꺾이지 않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